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 전달해드리는 세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이 혼인증여재산 공제가 드디어 발표가 났습니다. 바로 오늘 소득세법 개정안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자녀가 결혼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자녀가 결혼하면 5천만 원 플러스 얼마까지 추가로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러면 증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증여 시기에 대한 부분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의 종류는 현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의제에 해당되거나 혹은 증여추정에 해당됐을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반환특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여를 받고 부득이한 사유로 결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그 재산을 반환하게 되면 세금 없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바로 반환특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 시간 영상 통해서 우리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됐다라는 내용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존의 증여공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증여공제는 10년마다 생기고요. 배우자의 경우는 6억 원까지 가능했고, 그다음에 직계 좀비 소액에게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증여재산 공제 신설된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냥 직계 존속, 비속에 대한 증여공제 한도를 높여줬다라고 한다면 차등 없이 누구나 다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조건을 하나 건 거죠. 조건은 바로 자녀의 결혼을 걸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억 원까지만 더 공제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설된 혼인증여재산 공제에는 증여자는 직계 존속입니다. 존속은 나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 단계 올라가면 부모님이 될 것이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조부모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공제 한도는 1억 원일까 1억 5천만 원일까 계속 나왔는데 1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증여재산의 종류에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등이 적용되는 재산들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증여추정은 뭐고 증여의제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증여추정은 증여로 추정하겠다. 배우자든 직계 좀비 소액에게 양도한 재산, 쉽게 생각하면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를 했을 경우에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몰받은 것으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겠다. 따라서 이게 증여 추정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증여로 추정한다라는 것.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부모님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걸 가지고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증여의제의 경우는 법률상 증여는 아닙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증여한 동일한 효과가 있어서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이 몰래 이제 현금을 주면서 도와준 개념인데요. 예를 보면 부모님이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증여재산 공제에는 증여의제에 해당되거나 증여추정에 해당되는 증여재산에 있어서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깔끔하게 현금 증여가 가장 깔끔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증여일에 대한 부분들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는 혼인신고일 전, 그 다음에 혼인신고일 이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만약에 자녀가 2026년에 결혼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혼인신고일 전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2024년에 증여해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혼인신고 이후에는 결혼을 한 날로부터 2년, 2028년까지 증여를 하게 되면 혼인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전, 혼인한 날로부터 2년 후 이렇게 각각 해서 총 4년의 기간 동안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적용 시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자, 과거에 이미 증여한 재산에 있어서는 적용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반환특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인공제에 적용받을 재산을 자, 혼인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자,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때는 세금 없이 다시 반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만약에 3개월 이후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이때는 받은 수증자라고 하거든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자, 수증자가 다시 누구에게 당초 자, 증여자에게 뭐 한 것으로 볼까요? 다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게 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반환특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은 유의해야 될 상황. 가산세가 면제되거나 혹은 이자 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인데요. 자, 만약에 혼인 이전에 증여했다라고 한다면, 자, 증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만약에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때는 제대로 수정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는 당연히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든지 아니면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분들이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혼인 이후에 증여를 했는데 혼인이 바로 무효가 돼버렸다. 자, 이때는 혼인 무효의 소의 확정 판결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 신고하거나 혹은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추가적으로 가산세 및 이자 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안에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를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이자 상당액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무엇이 원인일까요? 자, 혼인이 원인이었죠. 그래서 혼인을 원인으로 증여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반 증여를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해당되는 가산세 및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될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결론입니다. 자, 기존의 증여공제 5천만 원은 고스란히 유지가 됩니다. 5천만 원은 유지되면서 추가적으로 자녀 결혼자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녀에게는 어찌됐든 간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혼인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증여받는 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미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 정도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